여러분, 우리 이번에는 독립을 위한 노력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첫 번째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그 많은 정당들이 이렇게 임시정부로 통합되는 그 과정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배경 부분에 대해 가지고 먼저 볼게요. 배경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면은 배경 부분을 조금 보면은 일단 여기에서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말할 수가 있어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기억나죠, 여러분?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게 보면 우리 입장에선 정말 좋은 그런 일이었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우리가 계속해가지고 독립을 염원하고 있다. 독립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목숨을 바치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지만,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당연히 이건 싫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자기들을 위협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 사실이 그냥 그것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불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 임시정부, 여기 상하이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렇게 약간 억압을 하는, 탄압을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이렇게 탄압을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임시정부를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탄압을 했고, 그래서 이 탄압에 의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굉장히 많은 곳을 이렇게 약간 좀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중국 곳곳을 이렇게 조금 돌아다니면서 중국 그냥 곳곳을 이렇게 다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어쨌든 이제 보면은 관내 지역으로 들어갔다. 나중에 충칭으로 결국 이렇게 정착을 하기는 하는데, 충칭으로 정착하기 전까지는 계속해가지고 약간 이렇게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여기에서 이 임시정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라고 하는 이런 단체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런 하나의 연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단체 연합회에 속해 있었던 정당들이 뭐가 있었냐면은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는 한국국민당이 이렇게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조소왕 선생이 중심이 되는 한국독립당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지청전 선생이 중심이 되는 조선혁명당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 이외에도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총 9개의 정당이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총 9개의 단체가 연합을 하게 되었다. 단체가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한국국민당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그 이전에 원래 그 민족혁명당이 이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민족혁명당이 임시정부를 이렇게 포함을 시키지 못했어요. 임시정부를 약간 해체를 해라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얘네가 이쪽을 이렇게 하나로 뭉치지 못했었고, 그거에 대항하면서 이제 대항을 하면서 이제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국국민당을 이렇게 창당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렇게 한국독립당이랑 조선혁명당, 그리고 그 이외의 다른 정당 단체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만들었다. 여기의 목적 자체는 당연히 독립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만든 거겠죠. 독립운동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냥 독립운동의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운동의 그냥 효율성이라고 할게요. 효율성, 역량을 모으기 위해서, 역량을 조금 더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모았다. 이렇게 9개의 단체를 연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네, 그렇게 하고 그 이후에 이제 또 한국 독립당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독립당은 한국국민당, 아까 전에 나왔었던 한국국민당이랑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이 세 개의 정당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당을 해서 만든, 그냥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정당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기 이 당의 중심 세력이 되었었던, 중심 세력은 여기 이 당의 위원장으로는 김구 선생이 이렇게 되었고요. 위원장 김구 선생님 이렇게
하게 됐고, 그 이외에도 이게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 그러니까 원래는 그 이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집권당으로 한국국민당이 있었습니다. 임정 집권당. 근데 이제는 이 합쳐진, 이렇게 다 합쳐진 한국독립당이 임시정부의 집권당으로 이렇게 채택이 되었다. 이렇게 중심 집권당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독립당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 이후에 또 더 보면은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 부분에 대해 가지고 마저 살펴보면은 이제 우리가 1940년에 가면은 40년에 이렇게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아까 전에 충칭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어쨌든 이제 1940년에 이렇게 충칭에 정착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충칭에 정착을 해가지고 뭘 하게 되냐면은 한국광복군을 이렇게 창설하게 됩니다. 한국광복군을 이렇게 창설하게 됩니다. 이게 1940년에 이렇게 한국광복군을 창설을 하게 되었다. 이게 이 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산하부대, 휘하부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민당 정부의 군사 원조, 그냥 그 국민당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군대를, 우리 정부의 군대를 이렇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여기 이 국민당의 간섭 그런 것들이랑 뭐 연결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충칭 지역에 정착을 했고 한국광복군을 이렇게 창설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서 보면 또 4차 개헌을 하게 돼요. 4차 개헌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거는 사실 굳이 다 이거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고 이 4차 개헌을 통해 가지고 김구 선생이 주석이 되는 단일 지도 체제가 이렇게 만들어졌다.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단일 지도 체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 이제 또 보면은 사회주의 계열 인사,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조금 들어오게 되었다. 42년에 이렇게 사회주의 인사, 사회주의 계열 이 합류를 하게 되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김원봉 선생이 계시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민족혁명당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 이렇게 포함이 이건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여기 이렇게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여기서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냐면은 저쪽에 화북 지역에 조선 독립동맹이 있어요. 독립동맹 김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있는 건데 조선 독립동맹이랑 이렇게 통일전선을 이렇게 연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된다. 근데 이것도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항복을 해가지고 결국은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아무튼 이렇게 임시정부가 하나로 이렇게 뭉치게 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해가지고 이렇게 그 조금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 하면은 여기서 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해요. 건국강령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이게 나중에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우리의 진짜 임시정부가 아닌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하고 거기서 헌법 같은 것들 이렇게 제정을 할 때 큰 그 도움을 주는 약간 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아무튼 여기에 보면은 이 건국강령을 보면 여기는 조소왕의 삼균주의에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었어요. 상균주의에 이렇게 기초를 하고 있었다. 뭐 정치, 경제, 교육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균등해져야 한다. 그래서 뭐 인민과 인민 간에 뭐 그런 것들이 막 나온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뭐 이렇게 삼균주의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민주공화정 수립 뭐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고 뭐 또 토지 개혁 뭐 이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굳이 뭐 지금 다 시험을 위해 가지고 다 외울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에서 이게 나중에 대한민국 정부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정부에게 영향을 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일단 이렇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 가지고 살펴봤고요. 그러면은 이 다음에는 한국 광복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국 광복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보면은 일단 한국 광복군은 아까 전에도 말했듯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휘하 부대예요. 군대예요. 여기 임시정부의 그 군대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임시정부가 이렇게 정규군으로 광복군, 여기 이렇게 한국 광복군에 창설을 했다. 왜냐하면 일본이랑 우리가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군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보면 지청천이 사령관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김원봉 선생을 비롯한 조선 의용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일단 지청천 선생에 대해서 보면은 그 아까 전에도 그 전에도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에 김구 선생이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해가지고 낙양 군관학교 있잖아요. 여기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한인 청년들 한국 청년들 이렇게 약간 교육을 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낙양 군관학교에서 그냥 이 사람들의 교육을 시켰고 이 사람들이 결국은 나중에 이 한국 광복군의 중심 세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나왔듯이 이렇게 김원봉 선생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용대 출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면은 민족혁명당에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 조선의용대에 있었던 그 세력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다. 여기 임시정부의 밑에 있는 한국 광복군으로 들어와가지고 독립전쟁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같이 뭔가 활약 같은 것들을 뭐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여기 또 대중관계, 중국과의 관계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요. 이걸 말하기 전에 이 광복군이 무엇을 하게 되냐면요. 여기서 그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일선전 성명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결국은 여기에 뭐 한국 전 인민은 현재 이미 반침략 전선에 참가하였으니 한 개의 전투 단위로서 추축국에 선전한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추축국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추축국이 뭐냐면은 그 2차 대전의 전범국이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말하는 겁니다. 이 추축국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다. 우리도 연합군의 일부로서 이렇게 너희와 이렇게 전쟁을 한다, 전투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담겨있는 이런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일선전 성명서를 발표를 하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이제 여기 이 국민당 정부가 재정 지원 같은 것들 막 뭐 더 해주고 하는데 지원을 해주면서 또 간섭 같은 것들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중국의 간섭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한국 광복군 행동 준승 구개항이라고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국 광복군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약간 그 강령이랑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자기들이 약간 조금 정해놓는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중국이 약간 간섭 같은 것들을 하게 되었다. 중국의 군사위원회가 이렇게 간섭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계속해가지고 우리 임시정부와 한국 광복군 입장에서는 이거를 벗어나야 하잖아요. 이 중국의 지배라고 해야 될까? 중국의 간섭에서 최대한 탈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기 때문에 이걸 탈피하기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협상을 해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뭐 그 작전권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렇게 중국의 약간 간섭 같은 것들을 받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여기 이 대일선전 성명서 이외에도 이 한국 광복군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볼게요. 자, 일단 보면은 아까 전에 이 대일선전 성명서에서 나와 있었듯이 우리는 연합국이다. 우리도 연합국의 일부로 위치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연합국으로서의 활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이렇게 연결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보면은 영국과 공동 작전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공동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영국과 함께 했던 공동 작전이 뭐가 있었냐면은 미얀마하고 인도 전선에 파견을 했어요. 미얀마, 인도 전선에 우리 여기 청년들 여기 광복군
인도 전선에 이렇게 광복군인들을 여기 있는 이 군인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파견을 하게 되었다. 파견을 해서 공동작전 이렇게 했다. 그냥 이렇게 여기에 공동작전 뭐 공작대를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이쪽으로 넘겨줬다 이쪽으로 이렇게 파견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미국의 전략 정보국이라고 하는 미국 정보전략국인데 이거 전략정보군인데 이거 그냥 OSS라고 적어놓을게요. 이거랑 연합해가지고 또 공격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등장을 하는 게 뭐냐면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이렇게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게 됐습니다. 이 국내 진공작전은 국내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직접 약간 이렇게 투쟁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건데 이거를 독수리 작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독수리 작전을 계획을 했다, 기획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이외에도 보면 이렇게 뭐 직접 또 이렇게 일본과 싸우는 그런 전투에도 당연히 참여를 했었고요. 그 이외에도 뭐 포로 신문, 뭐 회유 방송 이런 심리전 같은 거에도 많이 참여를 했었다. 심리전에도 참여를 많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임시정부에서 이렇게 한국 광복군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다양한 적극적인 활동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 국내 진공 작전이 약간 그 핵심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우리가 직접 가가지고 싸워서 이겨야 우리가 진짜 독립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국내로 들어와가지고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많이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그 아까 전에 그 우리가 조선 독립동맹이랑도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항복을 해가지고 연합을 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항복으로 실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일본이 생각보다 빨리 이렇게 항복을 하게 되어가지고 우리가 실행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 독립동맹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요. 조선 독립동맹이 이제 또 여기에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예난 지역에서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여기는 그 화북 지역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성이 된 그런 단체였습니다. 여기에 위원장은 김두봉 선생이었습니다. 위원장으로 김두봉 선생이 이렇게 계셨다.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아무튼 여기에 또 이 그 조선 독립동맹을 구성했던 그 요소, 그 단체들에 대해서 보면은 화북 조선 청년회하고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이렇게 있었다. 어쨌든 이 둘 다 약간 사회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이런 단체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조선 독립동맹을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결성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조선 독립동맹이 어떤 일을 했냐 그거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은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잖아요.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조선의용군으로 바꾸게 됩니다. 조선의용군으로 이렇게 개편을 하게 됩니다. 조선 독립동맹의 군사 조직으로 이렇게 조선의용군을 만들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이 조선의용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전투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거든요. 일단 여기에 보면은 공산당에서 등장하는 팔로군이 이렇게 등장을 해요. 이것도 중국의 군대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공산당의 팔로군이랑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우리가 대일항전을 전개했다. 그냥 일본과 이렇게 일본에게 대항하는 그런 전투 같은 것들을 계속 진행을 했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있다 보면은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요. 반소탕전이 뭐냐면은 소탕전이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중국 군대 팔로군을 계속 막 이렇게 공격하는 그걸 소탕전이라고 말을 했는데 그 소탕전에 대항하면서 그거에 반항하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해가지고 반소탕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활약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건국 강령 같은 것들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건국 강령을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됩니다. 여기도 보면 뭐 민주공화국 막 뭐 그런 것들 나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일제의 패망에 대비해가지고 일제가 망하고 나서 우리가 그 하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건국 강령 같은 것들을 발표를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해방 이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여기도 북한 정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됩니다. 북한 정권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신민당이라고 하는 그런 당으로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나중에 한국 전쟁 이후에 6.25 전쟁이 이렇게 발발하고 나서 김일성 세력에게 밀려가지고 결국은 숙청을 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조선 독립 동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미주 지역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주 지역에 보면은 일단 여기에 그 9대 그 한국인 단체가 연합해가지고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한족연합위원회를 이렇게 만들게 되었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결성을 해가지고 어떤 활동 같은 것들 했냐면요. 일단 모금 활동을 했습니다. 모금 운동, 모금 활동 같은 것들 했는데, 이걸로 여기에서 나온 모금으로 한 3분의 2 정도는 임시정부에게 이렇게 넘겨주었고요. 그 이외에도 한 3분의 1 정도는 여기 외교 활동에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외교위원회가 또 있었습니다. 외교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교위원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책임자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워싱턴 지역에다가 외교위원회를 만들어 놨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돈 같은 것들을 주기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여기 미국 내에서 그냥 이 미주 지역 내에서 일본인에 대한 약간 반항심이 아니라 일본인을 싫어하는 그런 감정이 되게 많이 있었어요. 약간 반일 감정 같은 것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면 어쨌든 일본이 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전범국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말 싫어하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근데 여기 이 미국인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한국인인지, 이 사람이 한국인인지 아니면 일본인인지 잘 구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 신분증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한국인들을 보호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맹호군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맹호군은 한인국방경위대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맹호군을 통해 가지고 무장 투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넵코 작전을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데, 넵코 작전은요, 그 미국 내 한국인을 훈련시켜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이 전쟁에 태평양 전쟁 이쪽에다가 이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이렇게 막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아무튼 이쪽 이렇게 한국인 전쟁 포로 요원들 막 이런 사람들 데리고 와가지고 막 뭐 첩보 요원으로 막 이렇게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반도 지역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그냥 이 한국인들을 이용해가지고 한반도에 진입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같은 것들을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주 지역에서도 계속해가지고 이렇게 전투를 하려고 하는 그 투쟁을 하는 그런 모습 같은 것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네, 이번엔 조선 건국 동맹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 전에는 그 조선 독립 동맹이 이렇게 나왔었는데, 이거는 국내에서 이렇게 조선 건국 동맹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조선 건국 동맹은 민족주의자 계열하고 이렇게 사회주의자 계열이 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 거고요. 여기에 중심은 여운형 선생이 중심이 되었다.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 건준으로 이렇게 계승이 되거든요. 여운형 선생이랑
그리고 또 이게 나중에 조선 건국 동맹이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건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된다. 건준으로 이렇게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광복 이후에 이렇게 건준으로 개편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무튼 여기 이 조선 건국 동맹에 대해 가지고 조금 더 살펴보면은 여기는 일단 일제의 침략 전쟁을 방해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 많이 했어요. 징병 징용 대상자들 있잖아요. 징병 징용 대상자를 숨겨주는 역할을 했었고, 그 이외에도 보면은 공출 반대 운동, 결국 이게 다 우리나라 인구 그 노동력하고 또 여기 이 물건 같은 것들, 물적 인적 수탈 같은 것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역할 같은 것들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외에도 또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하고 조선 독립동맹이랑 이렇게 그 연합작전을 계획을 했었어요. 연합작전, 이걸 안 적었네? 연합작전을 계획을 했었다. 이것도 근데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임정하고 동맹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실행을 하려고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이외에도 보면은 군사위원회를 이렇게 곳곳에다가 설치를 했습니다. 군사위원회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을 이렇게 확대를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제 보면은 보조단체를 조직했는데, 여기 보면 막 농민동맹, 부인동맹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농민동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냥 이 보조단체를 이렇게 조직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여기에 강령 부분에 대해서 보면은 대동단결, 일제로부터 우리가 일제를 타도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로 뭉쳐야 한다라고 하는 대동단결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이외에도 이렇게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건설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강령 같은 것들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엔 한국 문제를 논의하다, 그리고 한국의 독립을 다시 확인하다, 재확인하다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기에서 보면은 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나기 전에 그 과정 중에 연합국이 이제 이 전쟁이 끝이 나고 나서, 이 세계대전이 끝이 나고 나서 이 전후 처리를 어떻게 할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논의를 했습니다. 국제 논의를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국 문제를 논의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만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 보면은 카이로 회담이 등장을 합니다. 43년 11월에 이렇게 카이로 회담이 등장을 해요. 여기에 보면은 영국이 아니라 여기에서는 중국이 한국의 독립 관련해가지고 이걸 언급을 해요. 한국 독립을 언급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그 이외에도 막 그 영토 같은 것들, 얘네가 뺏어갔었던 대만하고 막 그런 영토들을 다시 이렇게 중국에 돌려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 독립에 관련된 이런 그 내용을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은 공동 신탁 통치안을 막 제시를 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한국 독립 관련 내용 그냥 언급을 했다라고만 적을게요.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언급을 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쪽에 그 이후에 우리가 한국의 독립을 규정하는 그런 그 결의문을 발표를 하거든요. 한국 독립을 최초로 논의했어요. 이게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논의했다.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결의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의문을 이렇게 발표를 해가지고 한국의 독립에 대해 가지고 최초로 이렇게 논했다, 의견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카이로 회담이 이렇게 열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또 테헤란 회담이 이렇게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여기서 그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약간 제2전선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카이로 회담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얄타 회담 부분에 대해서 볼게요. 얄타 회담에는 여기에 등장을 하는 게 소련이에요. 소련의 대전 참전 관련해가지고 비밀협정 이렇게 체결합니다. 비밀협정을 체결하는데, 여기서 비밀협정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러시아 제정기, 그냥 제정기라고 적을게요.
제정기, 우리가 원래 보면 소련이 있기 전에, 소련이 이렇게 사회주의 혁명을 하기 전에는 그 이전에 제정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나라였었는데요. 짜르라고 하는 그 황제가 다스리고 있던 국가였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제정기 영토와 권익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달라. 그렇게 회복을 시켜주면은 우리가 여기 이렇게 이걸 조건으로 달아주면은 우리가 여기 대일전에 참전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밀 협정을 이렇게 체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조건으로 걸어가지고 얘네가 참전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포츠담 선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보면은 여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카이로 선언 그걸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선언 이행을 강조했다. 이거를 우리가 빨리 수행을 해야 한다. 이걸 이렇게 전개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한국의 독립을 다시 약간 재확인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는 역할을 했다.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일본 영토를 한정시켰거든요. 일본 영토는 뭐 여기 일본 주권은 뭐 4개의 섬이랑 뭐 우리 연합국에서 결정하는 그거에 이렇게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을 말을 하게 됨으로써 여기 여기 이 한국이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독립된 하나의 국가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우리 한국의 독립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 외국들이 모여가지고 나라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그 이후에 결국은 48년 8월에 원자폭탄이 이렇게 투하가 되죠. 원자폭탄이 투하돼가지고 이제 일본이 이제서야 무조건 항복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미 카이로 회담 때도 무조건 항복에 관련된 내용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48년이란다. 45년인데 45년 8월에 이렇게 원자폭탄 투하하고 얘네가 이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었다. 무조건 항복을 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이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었다, 광복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